은밀야담 방문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한양 서쪽 약재 상가에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젊은 과부가 총각 하나를 집으로 불러들여 밤새도록 무언가를 가르치고 있다는 것이었지요.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대체 그 과부 집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요? 그 소문의 주인공은 23의 젊은 과부 연하였습니다. 남편을 잃은 지 이제 2년이 되었는데 혼자서 약재상을 꾸려가며 살고 있었지요. 남편 이완은 한양에서 손꼽히는 약재상이었는데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면서 연하에게 넓은 약초밭과 큰 상점을 남겨두었습니다. 연하는 남편이 살아생전 약재에 대해 가르쳐준 지식으로 혼자서도 상점을 잘 꾸려나갔지요. 그런데 문제는 연하가 너무 젊고 아름다웠다는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런 부자 과부가 언제까지 혼자 살 것인지 궁금해했습니다. 연하에게는 수많은 구혼자들이 찾아왔지만 모두 정중히 거절당했지요. 그래서 더욱 사람들의 호기심을 불러일으켰던 것입니다. 도대체 연하가 어떤 남자를 기다리고 있는 것일까요? 그런데 최근 들어 마을 사람들이 주목하는 남자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28배 총각 성민이었지요. 성민은 산에서 약초를 캐서 생계를 이어가는 가난한 사내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약초를 구별하는 놀라운 재주가 있어서 연하의 약재상에 가장 좋은 약초들을 가져다 주곤 했지요. 성민은 덩치도 크고 힘도 세며 얼굴도 준수했지만 한 가지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너무나도 순진하고 세상 물정을 모른다는 것이었지요. 특히 여자와 관련된 일이라면 완전히 어린아이 같았습니다. 성민은 글을 읽을 줄도 모르고 예의범절도 제대로 배우지 못했지요. 어릴 때 부모를 여의고 홀로 자란 탓이었습니다. 그런 성민이 연하의 약재상에 약초를 가져다 줄 때마다 연하를 훔쳐보며 얼굴을 빨갛게 달아오르곤 했습니다. 연하도 이런 성민의 마음을 눈치채고 있었지요. 성민은 다른 남자들과는 달리 연하의 재산에는 전혀 관심이 없어 보였습니다. 순수하게 연하 그 자체만을 바라보는 눈빛이었지요. 어느 날 저녁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지더니 거센 비바람이 몰아쳤습니다. 성민이 약초를 캐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는데 비를 피할 곳을 찾다가 연하의 약재상 처마 밑으로 뛰어들었지요. 그런데 마침 연하가 상점 문을 열고 나오다가 비에 흠뻑 젖은 성민과 마주쳤습니다. 아이고, 비를 많이 맞으셨네요. 잠깐 안으로 들어와서 비를 피하세요. 연하의 다정한 말에 성민은 얼굴이 더욱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고맙습니다, 마님. 하지만 제가 들어가도 괜찮겠습니까? 연하는 성민의 순수한 모습에 미소를 지었지요. 비가 이렇게 많이 오는데 어찌 그냥 보낼 수 있겠어요. 성민이 상점 안으로 들어가자 연하는 따뜻한 차를 끓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마른 수건도 건네주었지요. 성민은 이런 연하의 친절에 감격했습니다. 그런데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성민이 뜻밖의 말을 했습니다. 마님, 저는 궁금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사람들이 장가간다고 하는데 그게 대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연하는 깜짝 놀랐지요. 28이나 된 성민이 이런 기본적인 것도 모른다니 말입니다. 연하는 성민의 순진무구한 모습에 놀라면서도 한편으로는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착하고 순수한 사람이 세상 물정을 모르고 살아간다니 말이지요. 성민은 계속해서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마님, 저는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혼자 자라서 아무것도 모릅니다. 다른 사람들은 모두 아내를 두고 살던데 저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전혀 모르겠어요. 장가를 간다는 것이 무엇이고 남편과 아내가 어떻게 지내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연하는 성민의 이런 고백을 들으며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한편으로는 이렇게 순수한 남자가 있다는 것이 신기했고 다른 한편으로는 자신도 모르게 모성애 같은 것이 솟아올랐지요. 그런데 동시에 마음 한구석에서는 다른 감정도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성민을 바라보는 자신의 마음이 단순한 동정심만은 아니라는 것을 연하도 느끼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연하에게는 큰 고민이 있었습니다. 자신은 이미 남편을 둔 경험이 있는 과부인데 이런 순수한 총각과 어떻게 어울릴 수 있을까 하는 것이었지요. 게다가 신분의 차이도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무엇라고 할지도 걱정이었고요. 하지만 성민의 진심 어린 눈빛을 보고 있자니 그런 걱정들이 점점 작아져 갔습니다.
며칠 후 연하는 놀라운 결심을 했습니다. 성민에게 혼례의 예절과 부부가 지켜야 할 도리를 직접 가르쳐 주기로 한 것이지요. 성민이 약초를 가져다 주러 왔을 때 연하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성민 씨, 만약 괜찮으시다면 제가 혼례에 관해 가르쳐 드릴까요? 성민의 눈이 동그랗게 커졌습니다. 정말입니까, 마님? 그렇게 해주신다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언제 어떻게 가르쳐 주실 건가요? 연하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저녁 시간에 제 집으로 오세요. 사람들 눈에 띄지 않게 조용히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성민은 기쁨에 겨워 몇 번이고 고개를 끄덕였지요. 그날 저녁 성민은 떨리는 마음으로 연하의 집을 찾았습니다. 연하는 성민을 대청마루로 안내하며 먼저 차부터 한 잔 대접했지요. 그리고 조용하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성민 씨, 혼례라는 것은 남자와 여자가 부부의 연을 맺는 신성한 의식입니다. 단순히 함께 사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존중하고 보살피며 평생을 함께 하겠다는 약속이지요. 성민은 연하의 말 한마디 한마디를 놓치지 않으려고 집중해서 들었습니다. 연하의 가르침은 이어졌습니다. 먼저 혼례식에서 지켜야 할 예절부터 알려주었지요. 성민 씨, 혼례란 단순히 남녀가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과 땅, 조상님들 앞에서 맹세하는 신성한 의식이지요. 연하는 성민 앞에 작은 상을 놓고 여러 가지 물건들을 꺼내 보였습니다. 이것은 교배상입니다. 혼례식에서 신랑과 신부가 마주 앉는 상이지요. 상 위에는 대추, 밤, 곶감을 올리는데 각각 의미가 있답니다. 대추는 자식을 많이 낳으라는 뜻이고 밤은 씨를 많이 뿌리라는 뜻이며 곶감은 부부가 달콤하게 살라는 뜻입니다. 성민은 신기한 듯 연하의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런 깊은 뜻이 있었군요, 마님. 그런데 신랑과 신부는 그때 어떤 옷을 입나요? 신랑은 사모관대를 쓰고 조복을 입습니다. 사모는 까만 모자이고 관대는 띠를 말하지요. 신부는 족두리를 쓰고 화롯이나 원삼을 입고요. 연하는 일어나서 자신의 옷장에서 고운 비단 옷 하나를 꺼내 보였습니다. 이런 옷 말입니다. 성민의 눈이 동그랗게 커졌지요. 정말 아름답군요. 마님께서 입으시면 선녀 같을 것 같습니다. 연하의 얼굴이 살짝 붉어졌습니다. 그 다음에는 서로 마주보며 절을 하는데 신부가 2번 절하면 신랑은 1번 절하지요. 이는 음양의 이치를 따른 것입니다. 여자는 음인이 짝수인 둘이고 남자는 양인이 홀수인 하나입니다. 성민은 고개를 끄덕이며 열심히 들었지요. 그 다음에는 교배례를 올리는데 이때가 가장 중요합니다. 연하는 표주박으로 만든 작은 잔을 꺼내 보였습니다. 이것을 합근잔이라고 합니다. 표주박 하나를 반으로 나누어 만든 잔이지요. 신랑과 신부가 각각 한 개씩 들고 술을 마시는데 이는 둘이 하나가 되겠다는 뜻입니다. 성민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마님,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연하의 얼굴이 더욱 붉어졌습니다. 그 다음에는 합방을 하게 됩니다. 합방이 무엇인가요? 연하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설명했지요. 부부가 한 방에서 함께 지내는 것을 말합니다. 서로를 아끼고 보살피며 깊은 정을 나누게 되지요. 성민은 여전히 구체적으로 이해하지 못하는 표정이었습니다. 마님, 깊은 정을 나눈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건가요? 연하는 성민의 순진함에 놀라면서도 끝까지 가르쳐 줘야겠다는 마음을 먹었지요. 성민 씨, 부부가 되면 서로의 마음을 완전히 열고 나누게 됩니다. 서로의 기쁨과 슬픔을 함께하고 평생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지요. 그리고 밤에는 더욱 가까이에서 서로를 위로하고 사랑을 확인하게 됩니다. 성민은 여전히 어리둥절한 표정이었지만 뭔가 중요한 것이라는 것은 느꼈지요. 마님, 저는 그런 것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전혀 모르겠습니다. 만약 제가 잘못하면 어떻게 하나요? 연하는 성민의 걱정스러운 표정을 보며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진심으로 상대방을 아끼고 사랑한다면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이에요. 그날 밤, 연하는 성민에게 부부간에 지켜야 할 기본적인 예의와 마음가짐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성민은 연하의 가르침을 받으며 조금씩 세상을 배워나갔지요. 성민이 연하의 집에서 교육을 받기 시작한 지 며칠이 지나자 마을에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저녁마다 과부집에 총각이 들어가더니 늦은 밤에야 나온다더라. 도대체 그 집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 젊은 과부와 총각이 밤마다 만난다니 보통 일이 아니구나. 마을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점점 커져갔지요. 연화도 이런 소문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성민의 진지하게 배우려는 모습을 보면 도무지 그만둘 수가 없었지요. 성민은 연화가 가르쳐주는 모든 것을 진심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부부가 서로를 대하는 예의, 집안일을 함께 꾸려나가는 방법, 시댁과 친정 어른들을 모시는 도리 등등. 연하는 성민이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익혀나가는 모습을 보며 뿌듯함을 느꼈지요. 성민도 연하의 가르침 덕분에 점점 성숙해져 갔습니다. 말투도 더 정중해졌고 행동도 더 신중해졌지요. 무엇보다 연하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어리둥절하며 바라보기만 했는데 이제는 진심으로 연하를 존경하고 아끼는 마음을 보여주었지요. 연하도 이런 성민의 변화를 보며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연하의 마음 한구석에는 의문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성민이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자신을 대하는 것일까? 아니면 자신의 재산을 노리는 것일까 하는 의심이었지요. 지금까지 연하에게 접근했던 남자들은 모두 그녀의 불을 탐냈기 때문입니다. 연하는 성민의 진심을 확인해보고 싶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연하가 성민에게 물어보았지요. 성민 씨, 혹시 제가 가난한 여자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성민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습니다, 마님. 만약 제게 지금과 같은 재산이 없다면 말이에요. 약재상도 없고 약초밭도 없고 그저 가난한 과부라면요. 성민은 잠시 생각하더니 진지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런들 어떻겠습니까? 마님은 마님이신데요. 연하는 성민의 대답에 마음이 흔들렸지만 아직 완전히 확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좀 더 확실하게 시험해보고 싶었지요. 며칠 후 연하는 일부러 몸이 아픈 척했습니다. 성민이 약초를 가져다 주러 왔을 때 연하가 얼굴을 창백하게 하고 누워 있었지요. 성민은 깜짝 놀라며 연하를 살폈습니다. 마님, 어디가 아프십니까? 의원을 불러드릴까요? 연하의 시험이 시작된 것입니다. 성민은 연하가 아프다고 하자 밤낮으로 그녀를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약초를 우려서 차를 끓여주고 죽을 쏘아다 드리며 밤에는 이불을 잘 덮어드리고 했지요. 연하는 성민의 이런 모습을 보며 감동했습니다. 정말로 자신을 걱정하는 마음이 진심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거든요. 성민은 연하가 아프다고 하자 자신의 일은 제쳐두고 오로지 연하만 생각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약초를 팔아야 하는 일도 미뤘지요. 그러면서도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연하가 몸이 좋아졌다고 하자 성민은 진심으로 기뻐했지요. 정말 다행입니다, 마님. 마님이 아프시니까 제 마음도 너무 아팠습니다. 이제 괜찮아지셔서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연하는 성민의 이런 모습을 보며 마음이 크게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아직 마지막 시험이 남아 있었지요. 얼마 후 연하에게 급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강화도에 있는 친정 어머니가 갑자기 세상을 떠나셨다는 것이었지요. 연하는 당장 강화도로 떠나야 했지만 혼자서 그 먼 길을 가기에는 너무 위험했습니다. 그때 성민이 나섰습니다. 마님, 제가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위험한 길이니 혼자 가실 수는 없습니다. 성민의 제안에 연하는 처음에 망설였습니다. 강화도까지는 3일 길이고 중간에 험한 산길도 많이 있어서 위험했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성민은 고집스럽게 말했습니다. 마님, 사람의 마지막 길을 모시는 것보다 중요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제가 꼭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연하는 성민의 진심에 감동하여 함께 길을 떠나기로 했지요. 이튿날 새벽 두 사람은 강화도를 향해 출발했습니다. 성민은 연하가 타고 갈 말 한 필과 자신이 걸어갈 짐을 준비했지요. 길을 떠난 지 얼마 되지 않아 첫 번째 시련이 닥쳤습니다.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지더니 큰 비가 쏟아지기 시작한 것이지요. 성민은 자신의 도롱이를 벗어 연하에게 입혔습니다. 마님, 감기라도 드시면 큰일이니 이걸 입으세요. 자신은 비를 그대로 맞으면서도 연하만 생각했지요. 그날 밤 산속 주막에서 하룻밤을 보냈는데 성민은 연하가 편히 쉴 수 있도록 밤새 지켜보았습니다. 다음 날 가파른 고개를 넘을 때였습니다.
연하가 발목을 삐끗해서 걷기가 힘들어졌지요. 성민은 주저없이 연하를 등에 업고 산길을 걸었습니다. 마님,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안전하게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강화도로 향하는 3일간의 여정 동안 연하는 성민의 진심을 확실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성민은 자신의 안위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오로지 연하만을 위해 했었지요. 비가 와도 길이 험해도 밤에 잠을 제대로 못 자도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첫날 밤 산속 주막에서는 연하가 편히 쉴 수 있도록 방 밖에서 밤을 새웠습니다. 혹시나 불량배들이 나타날까봐 걱정되어서였지요. 둘째 날에는 더욱 험한 산길을 걸어야 했습니다. 좁고 가파른 길에서 성민은 연하의 손을 잡고 조심스럽게 안내했습니다. 마님, 여기가 위험하니 제 손을 꽉 잡으세요. 연하는 성민의 따뜻하고 든든한 손을 잡으며 마음이 설레었습니다. 점심때가 되어 길가에서 간단히 끼니를 때우게 되었는데 성민이 정성스럽게 준비해온 주먹밥과 나물을 꺼내며 말했지요. 마님, 변변찮은 음식이지만 드세요. 연하는 성민의 정성에 감동했습니다. 두 사람은 나무 그늘 아래에서 함께 식사를 하며 서로에 대해 더 깊이 알아갔지요. 마지막 날 밤, 산속 주막에서 불량배들이 연하를 보고 시비를 걸어왔을 때도 성민이 몸을 던져 연하를 지켜냈습니다. 이놈들아, 함부로 대하지 마라. 성민의 당당한 모습에 불량배들은 꼬리를 내리고 물러갔지요. 드디어 강화도에 무사히 도착하여 연하는 친정 어머니와의 마지막 길을 눈물을 뿌리며 배웅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성민도 어릴 때 돌아가신 어머니 생각에 눈물이 앞을 가렸습니다. 성민의 등에 업혀가면서 연하는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성민의 넓고 따뜻한 등에서 느껴지는 안정감이 너무나 좋았지요. 이런 기분을 언제 마지막으로 느껴보았을까요? 남편이 살아있을 때도 이렇게 든든하고 포근한 느낌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성민은 연하를 업고 가면서도 조심조심 걸었습니다. 마님, 무겁지 않으세요? 제가 너무 무거우면 말씀하세요. 연하는 성민의 배려에 감동하며 말했지요.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오히려 성민 씨가 힘드실 텐데 죄송해요. 성민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마님을 모시는 것이 힘들 리가 있겠습니까? 오히려 이렇게 마님을 도울 수 있어서 기쁩니다. 그날 저녁 두 번째 주막에 도착했을 때 연하는 성민의 헌신적인 보살핌에 완전히 마음이 움직여 있었습니다. 성민이 연하의 발목에 찬 물수건을 대어주며 말했지요. 마님, 이렇게 해드리면 붓기가 좀 빠질 거예요. 내일까지는 좀 나아지실 겁니다. 연하는 성민의 정성스러운 간병에 눈물이 나려 했습니다. 성민 씨, 정말 고마워요. 성민 씨 같은 분을 만날 수 있어서 제가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성민은 연하의 말에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지요. 마님, 저야말로 마님을 모실 수 있어서 영광입니다. 그날 밤 연하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옆방에서 들려오는 성민의 고른 숨소리를 들으며 자신의 마음을 정리해 보았지요. 처음에는 성민을 그저 순진한 총각 정도로만 생각했습니다. 불쌍해서 혼례 예절을 가르쳐주기 시작했던 것이지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성민과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그의 진심 어린 보살핌에 감동하게 되었습니다. 혹시 내가 성민을 사랑하게 된 것은 아닐까? 연하는 자신의 마음을 인정하기가 두려웠습니다. 자신은 이미 남편을 둔 과부인데 이런 마음을 가져도 되는 것일까요? 하지만 성민과 함께 있을 때의 행복감을 부정할 수는 없었지요. 마지막 날 아침, 드디어 강화도에 도착했을 때 연하는 성민에게 말했습니다. 성민 씨,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성민 씨가 아니었다면 이 길을 올 수 없었을 거예요. 성민은 겸손하게 대답했지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마님. 마님이 어려우실 때 도와드리는 것이 사람의 도리 아니겠습니까? 연하는 성민의 이런 말을 들으며 확신했습니다. 이 사람은 정말 진심으로 자신을 아끼고 있다는 것을 말이지요. 장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연하는 성민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성민 씨, 혹시 저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해보세요. 성민은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말했지요. 마님, 저는 이번 여행을 통해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마님과 함께 있으면 세상 모든 것이 아름다워 보입니다. 마님의 슬픔을 함께 나누고 마님을 보살필 수 있어서 정말 행복했습니다. 연하는 성민의 고백을 들으며 가슴이 두근거렸지요.
하지만 아직 성민의 진심을 마지막으로 확인해 보고 싶었습니다. 과연 성민이 자신의 재산을 포기하고도 함께할 수 있을 만큼 진정으로 사랑하는지 말입니다. 연하의 질문에 성민은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마님, 갑자기 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연하는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지요. 성민 씨, 저는 이제 정말로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혹시 성민 씨가 저를 정말 진심으로 생각한다면 제 재산은 모두 마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싶습니다. 약재상도 약초밭도 집도 모든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성민 씨와 함께 가난하지만 진실한 삶을 살고 싶어요. 성민은 연하의 말을 듣고 크게 당황했습니다. 마님, 그런 큰일을 어찌 그렇게 쉽게 결정하실 수 있습니까? 그 많은 재산을 버리시다니요. 연하는 성민의 반응을 유심히 살폈지요. 성민 씨도 반대하시는군요. 역시 제 재산이 없으면 저와 함께하기 어려우시겠지요. 아닙니다, 마님. 그런 뜻이 아닙니다. 성민은 급하게 손을 저었지만 연하는 이미 실망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성민이 보여준 진심이 정말 순수한 것인지 아니면 결국 다른 남자들과 마찬가지로 재산을 탐내는 것인지 마지막으로 확인하려던 것이었거든요. 연하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성민 씨, 이제 그만 돌아가세요. 연하의 차가운 말에 성민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마님, 제가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연하는 고개를 돌리며 말했지요. 성민 씨도 결국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였군요. 제 재산이 없으면 저와 함께할 수 없다고 생각하시는 것 아닙니까? 성민은 억울한 마음으로 말했습니다. 마님, 정말 오해입니다. 저는 마님의 재산 따위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왜 제가 재산을 버리겠다고 했을 때 반대하셨나요? 성민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사실 그는 연하가 그 많은 재산을 버린다고 했을 때 연하 자신이 나중에 후회할까봐 걱정했던 것이었거든요. 하지만 그런 마음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지요. 연하는 성민에게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성민 씨, 앞으로 더 이상 저를 찾아오지 마세요. 그동안 가르쳐드린 것으로 충분하니 좋은 분을 만나 행복하게 사세요. 성민은 절망적인 표정으로 연하를 바라보았지만 연하는 더 이상 성민을 보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성민은 집으로 돌아가며 깊은 절망에 빠졌지요. 자신이 연하에게 어떤 오해를 받았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었지만 분명한 것은 연하가 자신을 더 이상 원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성민은 며칠 동안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연하가 자신을 오해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했지만 어떻게 해야 그 오해를 풀 수 있을지 알 수 없었지요. 성민은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았습니다. 정말로 연하의 재산 때문에 그녀를 좋아하게 된 것일까요? 아니었습니다. 성민이 연하를 처음 본 순간부터 그녀의 아름다움과 인품의 마음을 빼앗겼던 것이지 재산은 전혀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오히려 연하가 부자여서 자신과는 어울리지 않는다고 여러 번 포기하려 했었지요. 성민은 이런 자신의 마음을 연하에게 어떻게 전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한편 연하도 성민을 내쫓고 난 후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혹시 성민을 너무 심하게 오해한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동안 성민이 보여준 진심들을 생각해보니 그가 정말로 자신의 재산을 탐냈을 리는 없어 보였지요. 하지만 연하는 이미 성민에게 냉정하게 대한 것이 후회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두 사람의 관계가 끝난 것을 알고는 아쉬워했지요. 그렇게 잘 어울리는 한 쌍이었는데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궁금해했습니다. 성민은 결국 마을을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성민이 마을을 떠나려고 짐을 꾸리고 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연하의 집에서 큰 소동이 벌어졌지요. 한밤중에 도둑들이 담을 넘어 들어오려 한다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성민은 짐을 던져두고 급히 연하의 집으로 달려갔지요. 마침 도둑 2명이 담을 넘어들러 들어오려는 참이었습니다. 성민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도둑이야. 누가 없느냐. 도둑들은 사람이 있는 줄 몰랐던 터라 크게 당황하며 도망쳤지요. 연하는 방에서 나와 성민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성민 씨, 어떻게 여기에? 성민은 급하게 말했습니다. 마님, 괜찮으십니까? 다치신 곳은 없으신지요? 연하는 성민이 자신을 걱정하는 모습을 보며 마음이 복잡해졌지요. 분명 며칠 전에 냉정하게 내쫓았는데
성민은 여전히 자신을 걱정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성민 씨가 아니었다면 큰일 날 뻔했어요. 그런데 이 밤중에 어떻게 여기 계셨나요? 성민은 잠시 망설이다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사실 저는 마을을 떠나려고 짐을 꾸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소리가 들려서 혹시나 해서 나와 본 것입니다. 연하는 성민이 마을을 떠나려 했다는 말에 가슴이 철렁했지요. 연하는 성민이 마을을 떠나려 한다는 말을 듣고 당황했습니다. 성민 씨, 왜 마을을 떠나려 하시는 것입니까? 성민은 쓸쓸한 표정으로 대답했지요. 마님께서 더 이상 저를 보고 싶어 하지 않으신다고 하셨으니 제가 여기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다른 곳으로 가서 새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연하는 성민의 말을 듣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자신이 성민을 너무 심하게 대했다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성민 씨, 혹시 제가 성민 씨를 오해했을 수도 있겠어요. 성민은 연하를 바라보며 진심을 털어놓았습니다. 마님, 저는 정말로 마님의 재산 때문에 마님을 좋아하게 된 것이 아닙니다. 처음 마님을 뵙던 날부터 마님의 인품과 아름다움의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마님이 부자이기 때문에 오히려 저 같은 사람은 감히 마님을 바랄 수 없다고 여러 번 포기하려 했었습니다. 그런데 마님께서 저를 가르쳐 주시고 돌봐주셔서 꿈 같은 시간을 보낼 수 있었지요. 만약 마님이 모든 재산을 버리신다면 저는 더욱 기쁠 것입니다. 그러면 저 같은 가난한 사람도 마님과 어울릴 수 있을 테니까요. 연하는 성민의 진심 어린 고백을 들으며 눈물이 나려 했지요. 자신이 성민을 얼마나 잘못 오해했는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연하는 성민의 고백을 듣고 깊이 뉘우쳤습니다. 성민 씨,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성민 씨를 너무 심하게 오해했어요. 사실 저는 그동안 많은 남자들이 제 재산만 보고 접근하는 것을 보아서 성민 씨도 혹시나 해서 시험해 본 것이었어요. 하지만 성민 씨는 처음부터 끝까지 진심이었군요. 성민은 연하의 사과를 받고 안도했지만 동시에 안타까운 마음도 들었지요. 마님, 저는 마님이 저를 시험하셨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마님 같은 분이라면 당연히 조심스러우실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마님을 사랑합니다. 마님이 가난해도 부자여도 과부여도 상관없습니다. 오직 마님이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입니다. 연하는 성민의 말에 완전히 마음이 녹았지요. 성민 씨, 저도 성민 씨를 사랑합니다. 성민 씨가 저를 가르쳐 달라고 했을 때부터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강화도까지 함께 가면서 성민 씨의 진심을 확실히 알 수 있었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진심을 확인하고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뜻밖의 일이 벌어졌지요. 연하의 집 대문이 열리면서 누군가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두 사람이 놀라서 돌아보니 연하의 죽은 남편 이완이 문을 열고 들어서고 있지 않겠습니까? 연하는 깜짝 놀라 그 자리에서 기절할 뻔했지요. 여보, 당신이 어떻게... 분명 2년 전에 세상을 떠나셨는데 혹시 귀신인가요? 이완은 야윈 얼굴에 약한 미소를 짓고 말했습니다. 연하야, 미안하다. 사실 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죽은 척한 것이었어. 연하와 성민은 어리둥절했지요. 이완이 계속 설명했습니다. 나는 정말로 죽을 병에 걸렸었다. 의원이 말하기를 조용한 산속에서 몇 년간 요양하면 나을 수도 있다고 했지. 하지만 확실하지 않은 일이라 차라리 죽은 척하고 혼자 산속으로 들어간 것이야. 그것이 너를 위하는 길이라고 생각했거든. 연하는 남편의 말을 듣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이완의 얘기는 계속되었지요. 그런데 산속에서 지내면서 병이 점점 더 나빠졌어. 이제 정말로 얼마 살지 못할 것 같구나. 그래서 죽기 전에 너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어 왔단다. 이완은 성민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 총각이 성민이지. 산속에서도 내 소식을 들었어. 정말 착하고 진실한 사람이라고 하더구나. 이완은 연하와 성민을 번갈아 보며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연하야, 나는 이제 정말로 떠날 때가 되었어. 하지만 너를 혼자 두고 가는 것이 너무 걱정이었단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사람을 만났구나. 성민을 바라보며 이완이 말했지요. 성민, 고맙다. 내가 없는 동안 연하를 돌봐주어서. 앞으로도 연하를 잘 부탁한다. 성민은 깊이 절을 하며 대답했습니다. 형님, 제가 마님을 평생 소중히 모시겠습니다.
이완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지요. 연아야, 이제 나를 잊고 성민과 행복하게 살아라. 그것이 내 마지막 소원이다. 며칠 후 이완은 평안하게 눈을 감았습니다. 1년 후 연아와 성민은 정식으로 혼례를 올렸지요. 마을 사람들은 모두 이 두 사람을 축복해 주었습니다. 연아는 성민에게 진정한 부부의 도리를 가르쳐 주었고, 성민은 연아에게 변하지 않는 사랑을 보여주었지요. 두 사람은 서로를 아끼고 존중하며 아름다운 가정을 꾸려나갔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이웃들을 도우며 착하게 살았지요.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진정한 교육은 지식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을 가르치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연아와 성민의 이야기는 오랫동안 마을에 전해져 내려왔답니다.